늙었기 때문에 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놀지 않다 보면 우린 늙습니다. 여행은 언제 떠나요? 가슴이 뛸 때 떠나야 돼요. 다리가 떨릴 때 떠나면 그때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못 떠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떠날 것처럼 사랑하라. 네.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어도 그동안 이제 삶의 길목마다 이제 이야깃거리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를 쓰면서 살아가는 귀여운 할머니가 되고 싶답니다. 네, 그래서 어,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가장 멋진 날이 된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들 정말 나답게 멋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회자님. 네, 자, 그러면은 그 주셨던 거 질문을 조금 보면서 저희가 우리 신은경 교수님한테 답변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 파일이 있어서 제가 한번 파일을 공유해 드려도 될 것 네. 같거든요. 아니면 교수님 자, 화면 공유. 네, 공유. 제가 이걸 내릴까요? 화면 네네. 공유를? 네, 화면 공유를 잠깐만요. 제가 제 걸로 하면 아마 바로 끊기실 것 같긴 네, 해요. 준비를 했어요. 네네. 네. 제가 그 안병재 회장님이라고 한국 멘토교육협회 회장님이 계시거든요. 지금 이재 교수님이시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강연하시고 하는 분들이 모이셔서 이제 그분들이 서로 돕고 또 교육도 해주시는 안병재 회장님이 계신데 제가 저 이런 거 합니다 그랬더니 직접 와주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유명해. 네. 감사합니다. 백강 포럼이라고 또 그 사회 명사들이 한 100여 명 되는 그런 한 200명쯤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도 뵀었던 안병재 회장님이시고 또 송담대학교 예진희 교수님도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언니. 감사합니다. 강의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아니요, 교재로 봤던 이런 내용들을 이 언니의 표현을 통해서 들으니까 정말 역시 모든 것은 좋은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생각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교수님. 우리 예진희 교수님하고는요, 제가 이제 KBS 다니다가 86년, 87년에 그 외국어 대학교 통역대학원을 이제 회사 다니면서 다녔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 공부하기도 힘든데 직장 생활하고 병행하는데 그때 우리 예진희 교수님은 바로 대학 졸업하고 정말 아주 폭신폭신한 머리로 와가지고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러워라. 함께 학교 다닌 그런 기억이 있는 교수님이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여의도까지 제가 집이 여의도였는데 방송국가 항상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 너무 열심히 하고 또 방송에 있어서 야간에 방송하러 KBS로 가시는 신 교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만은 항상 저를 이 차로 태워주셔서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하신 분인데요. 강의에 그게 다 녹아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자, 음향 괜찮으신가요? 네네. 후반전 인생을 잘 보내기 위해서 준비할 게 있다면? 네네, 이런 질문. 정말 좋은 건 건강하고 돈하고 친구하고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강이 첫째인 것 같고 네, 그럴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하지 않을 튕겨 나가신 것 같아요. 네, 조금 음향이
고르지 그러니 않았었는데 지금 네트워크, 땡기셨습니다. 네트워크 음, 환경이 음, 불안정하셨던 것 같아요. 저 의장이 다시 들어오실, 네네, 네, 빨리 수락을 해줘야 될 것 음, 같아요. 오늘 그 매너도서관님 혹시 이야기 가능하신가요? 오늘 또 강의 들으신 거 어땠는지 짧게 소감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제가 너무 좋아했던 분인데요. 그 이렇게 연륜이 묻어나요. 굉장히 음, 편안함과 음, 자연스러움. 참 그 단아하고 단정하고 음, 멋스러우셨는데 음, 지금은 그 인생에 그 편안함과 사랑, 뭐 이런 지혜 이런 것이 다 묻어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음, 너무 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게 열심히 네, 메모하면서 봤습니다. 와, 시대를 많이 드리우고 음, 더 열심히 살고 싶은데 어떻게 그런 에너지가 나오시는지 어떻게 제 정신무장을 좀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어, 아까 잠깐 생략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인생 후반전을 음, 미리 계획을 하는 건데 하프타임이라고 그러죠. 왜 축구 음, 경기 전반 후반이 있으면 중간에 쉬는 시간이 물 음, 마시고 전략 짜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이 하프타임을 가지면 좋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하프타임은 100세 시대라고 해서 꼭 50세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 지금 당장 하시면 돼요. 오늘 당장 음, 질문을 하세요. 첫째, 나는 누구인가? 음, 나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나는 그동안 무엇을 이루었고 뭘 잘할 수 있고 이런 음, 거를 생각해 보는 거죠. 좋은 일도 하지도 내가 걸작품이 되게 하는데 다 필요한 거였던 거예요. 축복받았던 음, 일들도 좋지만 고난까지도 나에게 다 주어진 그 능력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후반전은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그리고 그것으로 나온 결론으로 인생 사명 선언서를 쓰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 라이프 미션을 생각하시는 음, 거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10년 전에 그 하프타임을 딱 잡았었는데요. 저는 이제 방송하고 강의하고 책 쓰는 게 세 가지 저의 그 주 목적이고요. 그리고 거기 저의 메시지는 이 말하기예요. 말을 뭐 예쁘게 멋있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하기가 왜 우리 인생에 중요한가 이 메시지가 저의 인생 메시지고요. 이 책 쓰고 방송하고 강연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의 인생이 변하게 하는 거가 저의 목적이에요. 오늘 5명이 계셔도 괜찮고 50명이 계셔도 괜찮고 500명이 모여도 괜찮은데 저는 적어도 1명 이상만 나 오늘 그날 인생이 변했어 라고 말씀하신 분이 나오신다면 저는 오늘의 그 책무를 다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제가 6학년 이렇게 돼가니까 제가 뭐 이 세상을 깜짝 놀라갈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라를 이렇게 흔들 만한 뭐 최고의 인물이 또 갑자기 되겠어요? 뭐 아니면 돈을 갑자기 엄청 벌겠어요? 이제는 그런 기대도 없어졌고 또 자식도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크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이가 되니까 굉장히 편안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집에 머슴은 그냥 저 마당만 쓸면 되잖아요. 머슴은 자기가 맡은 역할이 그건데 그 집값이 오르나 뭐 안 오르나 이런 거 걱정 안 하잖아요. 주인만 걱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 뭐 제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냥 머슴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오늘 맡은 일,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마당만 열심히 잘 쓸으면 그날에 그걸로 저는 이제 다 이룬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뭐 흔들림이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좀 적어진 것 같아요. 답이 됐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뭐 궁금하신 게 있으세요? 아, 어떤 분의 질문 중에 네네. 청년들에게 음, 요즘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데 청년들에게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냐고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네. 오늘 뉴스를 보니까 BTS가 빌보드 그 100위 거기에 이름이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노래 제목이 Life Goes On.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거 어떻게 그 젊은이들이 그 노인네 같은 걸 다 깨달아가지고 그걸 노래로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건 젊은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말이고 살아보고 느끼는 것보다는 젊었을 때 깨달으면 더 좋겠죠. 진짜 뭐 전염병이 돌던 이 세상이 뭐 경제가 나빠지던 또 뭐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건 결국은 인생은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가 내 모양을 얼마만큼 잘 지키고 끈기 있게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가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 공유로 또 보이시죠? 네. 다른 분들도 보이시나요? 네네. 여기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간판 앵커 자리를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궁금합니다. 사실 12년 동안 앵커 자리를 오래 한다는 게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조금만 방송을 알면 그게 정말 힘들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글쎄요, 그걸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피부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변함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는 결코 좋은 얘기는 아니었었어요. 저는 늘 헤어스타일도 똑같았고요. 옷 입는 스타일도 똑같았고요.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게 아니었나. 근데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스타일로 뉴스를 하면 사람이 좀 지겹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정말 디자이너 옷을 한번 입고 나왔다가 잘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긴 귀걸이를 하고 나왔다가 좀 혼나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그건 이제 지역적인 거긴 하지만 늘 비슷했고 그걸 유지를 했던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우리 시청자들께서 그냥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던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럼 여기 또 그때 얘기만 한 가지 더 해볼게요. 그 원치 않는 뉴스나 소식 혹은 교수님의 소신과 맞지 않은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셨는지. 이게 방송이 아니어도 여러 모임에서도 우리가 관계에서 좀 그런 갈등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그게 궁금하다고 의견을 좀 주셨거든요. 여기 34번에. 네, 네. 근데 저는 불행하게도 제가 뉴스했던 1980년대는 지금도 뭐 이렇게 흉을 보는 시대에 그때 뉴스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행이라 그래야 될지 그때는 제가 메인 앵커가 아니었고 이제 공동 진행을 하면 그런 예민한 뉴스들은 다 남자 앵커가 남자 쭉 앵커. 하시고요. 저는 좀 가벼운 뉴스들 그리고 뭐 단신 또 이런 문화적인 것들, 사회적인 것들, 실질적으로 따지고 볼 때는 느낌은 있었지만 제가 나 이 말은 죽어도 못하겠어 하는 거를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은 그리 많지 않았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지금 와이파이 상태가 조금 안 좋으셔서. 저는 뭐를 딱 떨어지게 이건 옳고 이건 그릅니다라고 말을 하면 제 거가요? 네네. 네네. 저는 그래서 너무 세게 말하고 말을 이렇게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져서 말을 하면 굉장히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사람 사이가 이렇게 조금 벌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한두 번 있어요. 제가 너무 말을 무섭게 하나 봐요. 그래서 좀 조심하는 편이에요. 이상하죠? 지금 와이파이 상태 때문에 조금 네, 말이 그쵸? 끊겨서 들립니다. 말이 끊겨서 조금 네. 들리시긴 했는데, 네네. 그래도 네. 괜찮습니다. 예. 저의 와이파이 상태가 안 좋은가 봐요, 여기가. 예. 아마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시는 근처 이웃들이 많거나 그러면은 가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 시간대에, 특정 시간대가 있는데 주로 이제 밤 9시 이후에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예, 그런 경향이 가끔 나타나. 아침에 하면 한 번도 이런 경우가 없는데 저녁 9시, 10시에 하면 네. 가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한두 가지만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너무 우아하시고,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화도 또 안 내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 대화법이 궁금하다라고 또 질문을 주셨어요. 이렇게 고고한 얼굴로 지금 우아한 표정으로 막 욕을 하시진 않을 것 같거든요. 대처법 어떻게 되시는지. 욕은 못 해봤고, 젊은이들한테도, 나이에 어린 사람한테도 자꾸 존댓말을 써서 말을 놓으라고 화를 내는 후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 못하겠어요. 근데 옛날에 그 왜 작은 아씨들이라는 루이자 올코트 여사가 쓴 작품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어머니가 굉장히 온화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책을 봤을 때 그 엄마가 한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엄마는 화가 안 나세요? 왜 화를 안 내세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 말씀이 화가 나지. 그런데 화가 나는 거를 표현을 안 하는데 40년이 걸렸어.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서도 화가 나지 않으려면 앞으로 40년이 더 걸릴 것 같아. 이런 말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게 저 어린 마음에도 이거 참 좋은 말이다. 그래서 일단은 속에서 난 화를 안 내는 거 연습을 하지만 이제는 제가 화를 속에서도 안 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화를 안 내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화가 났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바로 앞에서 터뜨렸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부부가 이렇게 있다가 막 화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일단 입을 열어서 말을 하지 말고요. 저 냉장고를 가서 물을 마시러 가라고 하더라고요. 가서 걸어가요. 냉장고 문을 열어요. 물병을 꺼냅니다. 컵에 따릅니다. 그리고 마셔요. 적어도 한 1, 2분은 지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말이 약간은 이제 톤 다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좀 실천해 볼 만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방법이신 것 같아요. 바로 뱉으면 그저 폭탄이 날아가니까 그런 시간을 버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네네. 자, 여기 또요. 나이듦의 세대 간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오늘 본의 아니게 이제 나이를 공개하셨어요. 6학년이시라고. 그래서 이제 나이 이제 세대 차이가 아무래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이제 우리 학생들 만날 때 제가 제일 이제 염려하는 거죠. 지금 제 학생들은 제 딸보다도 더 어린 아이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제 딸을 30대 후반에 낳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선은 딸과 세대를 맞추는 게 저에겐 숙제였고요. 또 요즘 아이들하고 이제 맞추려고 노력을 하죠.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아이들이 보는 프로그램을 봐요. 그래서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거 열심히 보면 그냥 막 같이 보고 같이 막 이제 너 저런 걸 보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막 저 사람은 이름이 뭐야? 와 잘한다.
누구라 그랬지? 이런 막 이렇게 또 하고, 저도 막 그 사람들 팬이 되고, 이제 어떤 때는 제가 좀 도가 더 넘칠 때가 있어요. 딸보다도.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끼리도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죠. 요즘 무슨 프로가 재밌냐? 뭘 봐야 되냐? 너희들 뭐 하고 노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 그들과 이렇게 통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 말하는 야, 나 때는 그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하는 거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디션 프로그램 보시면서 같이 그 문화를 좀 알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마지막으로 혹시 여기 이제 시트지에는 많은 분, 뭐 대부분 대답을 많이 해주셨는데 직접 음소거 해제하고 말씀하실 수 있다면은 마치기 전에 꼭 내가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겠다 하시는 분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누구 계실까요? 음소거 해제하실 수 있는 분 중에. 교수님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주 기대에 충만한 강의라고 생각하고요. 그 버리는 것 중에 이제 옷도 많이 버리려고 노력하시고 책도 많이 버리려고 노력하시는데 저도 책을 좀 많이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그 시대에 좀 많이 지난 책을 이렇게 버리려고 하니까 때로는 아깝고 어떻게 보니까 총각 때 뭐 봤던 책 이런 거는 또 추억이 있어서 또 버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교수님께서도 옛날에 그 아나운서 때 뭐 했던 그런 책도 만일에 버려야 된다면 혹시 뭐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이렇게 버리는지 아니면 뭐 좋은 지혜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거는 정말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건데요. 무슨 이런 뭐 백과사전 종류는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벌써 다 한바탕, 두바탕 다 한번 정리를 했고요. 이제 저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누구에게 보내드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청소년들을 위한 그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모여서 지내는 그 그룹홈 같은 데에서 이제 도서관을 만드는데 필요한 책을 좀 보내줬으면 하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그 목적을 떠나서 그 친구들에게 필요한 책들을 그냥 골라내서 한 200권 골라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읽으면 좋을 책, 그런 것들을 골라서 이렇게 보내고, 뭐, 제가 아꼈어도, 그래, 쪽으로 가서 더 좋다면 가라. 이렇게 시집 보내듯이 그렇게 했던 거가 정리에 아주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옷도 그냥 막 버릴 수는 없고, 정말 이 사회의 그 순환 시스템이 누가 좀 잘 잡아주면, 이렇게 좋은 그 순환처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요즘 무슨 뭐, 오래된 물건들 사고 이러는 게 있어서 좋다고는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예를 들어 이제 서울역에 홈리스들 그거 하시는 그런 곳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남자분들 옷만 받아요. 그리고 입었던 옷만 받아요. 수건도 사용했던 수건만 받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 잘 정리해서 갖다 드리면 새 것보다도 오히려 사용했던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들 중에서 나는 지금 안 쓰지만 누군가 잘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그 순환 시스템이 좀 이 사회에 잘 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안병재 회장님 뒤에 책 다 이제 기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케이트나 저기 실명이 아니라서 우리 아까 케이트나 선생님이 질문하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 주시고 저희가 맞춰볼게요. 나윤숙 선생님. 나인숙 선생님이시죠? 케이트나.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 켜. 음소거 해제.